그날 오후, 사나운 태양이 부산의 혼잡한 거리에 불을 쏟아부었다.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도시의 분주함과 조화를 이룹니다. 혼잡한 교통 속에서 권력과 부의 상징인 호화로운 편백나무 등나무를 앞세운 차량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억만장자 지우는 차에 앉아 옆에 있던 고문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에 그의 눈이 멈췄다. 보도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소녀가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휘갈겨 쓴 낡은 판지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빛바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더러운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렸습니다.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은 마치 차갑고 감정 없는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는 듯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차를 세워라 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편백나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 있던 차들도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고문들과 경호원들이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지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된 경로를 따라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아니요. 지우는 보도에 있는 소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끊었다. 나는 이 소녀에 대해 알고 싶다. 누구도 감히 지훈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곧바로 나왔다. 거리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억만장자가 소녀를 향해 걸어가자 분위기는 침체된 듯했다. 내 높이로 몸을 숙이면서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여전히 권위가 넘쳤다. 소녀는 조금 뒤로 물러났고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근처에 서 있는 경호원을 빠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 이름은 혜린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두 개의 작은 손이 보드를 유일한 방패인 것처럼 움켜쥐었습니다. 혜린아,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어 그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며 두려움과 연약한 희망 사이에서 눈을 흔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누군가가 제 어머니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어머니는 많이 아프시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함으로 빛났다. 지우는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졌니?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멀리 학교에 있어요. 삼촌, 혜린은 목이 막힌 채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원이셨고 영웅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혜린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곧게 펴며 일행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차 준비하세요. 지금 혜린이 집에 가고 싶어요. 경호원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귀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몸을 돌려 경호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아이가 길 한복판에 서서 엄마를 구해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고, 나도 가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누구든지 두려워한다면 지금 당장 팀을 떠나면 된다.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해리나, 내 엄마한테 데려다 줘. 호송대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번화한 시내 지역을 떠나 집들이 매우 구불구불하고 서로 붙어있는 작은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층 건물과 고급 상점은 점차 사라지고 누덕누덕거리는 벽, 무너져가는 지붕, 쓰레기로 가득 찬 좁은 거리로 이어집니다. 차 안에서 해리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침묵했다. 그의 눈은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빛났다. 하지만 너무 꽉 붙잡으면 그 희망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도 서려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훈 삼촌. 그는 작은 골목 깊은 곳에 있는 허름한 집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방문 이상의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해린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잊혀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여정의 시작이다. 골목 끝 구불구불한 집 앞에 편백나무 등나무가 천천히 멈춰 섰다. 오래된 나무 문은 썩은 판자로 조립되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녹슨 고람석판이 가벼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더러운 아이들 몇 명이 근처에 서서 호화로운 호송차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걸어갔다. 그의 눈은 주변 풍경을 훑어보며 빈곤과 혼란을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경호팀은 즉시 자리를 잡고 구석구석을 관찰했다. 해리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그를 나무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지우는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를 따라갔다. 지우는 썩은 골판지 지붕 틈으로 햇빛이 겨우 투과할 수 있는 작고 낡은 집에 들어갔다. 그 비좁은 공간에는 벽 가까이에 놓인 낡은 침대 하나와 마른 여자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약했다. 그녀는 소음이 들리자 고개를 들려고 애썼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낯선 사람들이 한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으로 번쩍였다. 엄마, 지훈 삼촌이에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해리는 희망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 여성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딸의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은 허름한 방을 둘러보았다. 벽은 곰팡이가 피었고 부엌 한 구석 아래에는 찢어진 라면 몇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탈출구가 없는 장기적인 절망이라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언니, 누워보세요. 시도하지 마세요. 지훈은 침대로 걸어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지훈이에요. 나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그는 혜린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 둘 수가 없었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초췌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유감스럽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릴 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해리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지우는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사가 즉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 지금은 어두워요. 이 지역은 안전하지 않아요. 조수가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내일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조수는 침묵하고 즉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아 여자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네 엄마를 돌볼게. 근데 왜 그랬어요? 아빠가 힘없이 물었다. 당신의 딸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고 당신의 남편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이웃 몇 명이 모여들며 호기심에 차서 집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다. 해리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맑고 희망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정말로 나와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실 겁니까?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어쩌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약속입니다. 거의 30분쯤 지나서 작은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와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한 무리의 의사들이 의료 장비를 들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의사는 해린 엄마의 상태를 확인했다. 늙은 이웃이 근처에 서서 입술을 쳤습니다. 이곳은 약이 부족해서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제때에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리는 작은 손으로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당황한 채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녀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게. 그의 말은 단지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마치자마자 지훈이 물었다. 그 사람 상황은 어때요? 의사는 그녀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초기감 및 신부전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고 재빨리 말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헐떡거렸다. 해린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근데 나 돈이 하나도 없어. 지우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웃들도 수근거렸다. 그들은 고난에 익숙하며 누구도 조건 없이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의 눈앞에는 가난한 가족을 돕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해린 엄마는 여전히 지훈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삼촌, 만약 우리 엄마에게 운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훈은 몸을 굽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약속했지. 내 엄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꼭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구급차는 허약한 어머니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더니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임시로 살 곳을 찾아 그들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도록 해주세요. 조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일하러 갔다. 그 사이 이웃들은 서로 다른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약속을 비우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깡마른 아이들과 지친 여자들, 집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시선을 멈춘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혜린이뿐만 아니라 이곳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바꿀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국제병원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하늘 구석구석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곳으로 혜린과 어머니가 살던 가난한 동네와는 전혀 다른 곳이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의 어머니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혜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병실 문밖을 떠나지 않은 채 지훈의 손을 꽉 붙잡았다. 한 의사가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 환자는 즉시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합니다.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녀가 회복할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시에 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세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혜린은 여전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맑은 눈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감히 믿을 수 없었던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오더니 혜린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안정되어 있지만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시 들어와서 나를 볼 수도 있지만 조용히 하세요. 혜린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지켜보는 지훈은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평생 동안 쓸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린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조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낮았다. 선생님, 제가 그분들과 그분들의 어머니를 위해 임시 숙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숙소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필요하다면 장기 투숙이 가능합니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그녀가 좋아질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조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선생님, 어린 혜린이와 당신의 이야기가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눈썹을 치켜떴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훈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뭔가 위대한 일을 시작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혜린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돕고 싶다면 모든 기부금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고 지훈은 병실 문 앞에 혼자 서 있었다. 혜린은 눈이 빨개졌지만 얼굴은 덜 긴장한 채 나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가벼웠다. 삼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몸을 굽혀 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냥 힘내세요. 그게 감사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해리는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이 소녀에게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미소였다. 그러나 그는 오늘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창문을 통해 첫 햇살이 비치고 있을 때, 지우는 이미 해린 엄마의 병실 밖에 있었다. 그의 조수가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그는 밤새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럴 수 없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가난한 가족의 운명과 설명할 수 없는 연관성을 느꼈습니다. 해리는 엄마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1년의 걱정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 작은 얼굴은 더욱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허약했지만 얼굴은 더 장밋빛이었고 더 이상 전날처럼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오랫동안 모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혐오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다가왔다. 환자는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치료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몇 달 후에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그 순간 혜린이 살짝 몸을 움직이더니 눈을 뜨니 그곳에 서 있는 지훈이 보였다. 소녀는 눈을 비비며 그를 올려다보며 여전히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삼촌, 아직도 계세요? 그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약속했지, 그렇지? 그를 바라보는 혜린의 눈빛은 절대적인 신뢰로 빛났다. 그 소녀는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의 조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과 어린 혜린의 이야기가 소셜 네트워크, 신문, TV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아이를 돕기 위해 길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던 일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친절한 억만장자라고 부릅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칭찬받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선생님, 이런 효과가 퍼지고 있어요. 혜린이처럼 가난한 가정을 돕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장기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어하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지우는 고민했다. 그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좋아. 회의를 잡자. 단순히 이름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줄 의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수는 즉각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뒤를 돌아 혜린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는 감탄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최고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어제 길가에 차를 멈춘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오후, 혜린의 어머니가 병실에서 편히 잠들고 있는 가운데 지우는 조수가 마련한 특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섰다. 장소는 기업인과 투자자, 자선단체까지 기다리는 도심 속 고급 호텔이다. 지훈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 강력한 억만장자가 노숙자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마워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이미지 트릭이라고 생각하며 회의적입니다. 지우는 곧바로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다. 그의 눈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캔했습니다. 그에게는 칭찬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를 칭찬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유일한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지였습니다. 우아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먼저 말했다. 지훈 씨, 먼저 당신과 어린 혜린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업들도 당신과 함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헤매는 대신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제안이 울렸지만 지우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순진한 아이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숫자나 명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실제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면 개인적으로 한 푼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컬러 프로젝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속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말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일어섰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자선단체의 이사인 그녀는 지훈 씨 말이 정말 맞아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 기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나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정말로 돕고 싶은 분은 저와 함께 가세요. 이 이야기를 브랜딩에 활용하고 싶은 분은 지금 당장 떠나주세요. 그의 솔직함은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진정한 선의를 지닌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자 지우는 호텔 발코니로 나가 웅장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나야, 지훈 삼촌. 혜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맑고 행복해 보였다. 내 엄마는 이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 지우는 만족한 듯 웃었다. 좋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세요. 다른 모든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안심하세요. 지훈 삼촌, 혜린은 망설였다. 당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잊혀지지 않게 할게요. 혜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부드럽게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해가 천천히 지고 도시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여행이 더 이상 혜린과 그녀의 어머니만의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 밖에 잊혀진 모든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3일 후, 혜린의 어머니는 점차 회복되어 일어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엄마와 아이를 위해 마련한 임시 아파트도 준비됐다. 넓고 깨끗하며 오래된 골목에 무너진 집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혜린은 어머니를 새 아파트로 데려갔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면서 나무문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적절한 도로가 없는 임시 집에 영원히 묶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침실, 깔끔한 주방, 분주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넓은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목이 막힌 채 지훈을 돌아보았다. 더 이상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은 그저 가볍게 웃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당신과 혜린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혜린은 삑삑거리는 목소리로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지훈 삼촌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해요. 이제부터 내 엄마의 인생은 바뀔 거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훈은 떠났다. 그런데 그가 계단을 내려가자 그의 조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식이 있어요. 그의 이야기가 공유된 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른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례 목록이 있나요? 지훈은 그렇다고 물었다. 나는 자원봉사 단체로부터 목록을 수집했습니다. 혜린이 엄마보다 더 나쁜 경우도 많아요. 지훈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각 투자의 효율성을 계산하는 데 익숙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 전문팀을 구성합시다. 나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네, 선생님. 그날 저녁, 지훈은 혼자 차를 몰고 텅 빈 거리를 달렸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젖은 노면에 가로등이 반사됐다. 그 안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선한 일을 하는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기쁨입니다. 그는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 오늘날처럼 고층 건물과 값비싼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아마도 자신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노숙자 아이의 미소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낯선 번호로 진동했다. 그는 전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저편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맞죠? 저는 거리를 헤매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신문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지훈은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매우 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전화 저편에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연약한 희망을 모두 담고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침착하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와 아들은 동부 버스 정류장 근처 야시장에서 임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시계를 보았다. 거의 밤 11시가 되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다려 주세요. 곧 도착하겠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엑셀을 밟고 텅 빈 거리를 질주하세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우는 버스 정류장 근처 야시장에 도착했다. 깜박이는 노란 불빛 아래 찢어진 셔츠를 입은 마른 여자가 잠든 7살쯤 된 소년을 꼭 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미 늦은 밤이었는데도 여전히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며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몇 명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를 본 그녀는 잠이 부족해서 눈이 붉어진 채 미친 듯이 일어섰다. 너 진짜 왔는데, 그 애는? 지우는 아이의 야윈 얼굴에 시선을 멈추며 물었다. 그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킷을 벗어 소년의 몸을 살짝 덮어주었다. 차에 타세요. 이제부터 당신과 저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이 행운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난 돈이 없어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지우는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게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당신은 아이 걱정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엄마와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소녀는 오늘 밤의 잠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이 자신의 넓은 저택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혜린과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선생님, 단 하룻밤 사이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500통이 넘었습니다. 라고 그의 조수가 말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혜린과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우는 컴퓨터 화면에 비친 긴 목록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혜린이를 도와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몇 명이나 더 해줄 수 있었나요?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번쩍였다. 영원히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그 생각이 점차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했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흘 뒤, 지우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본사인 호화로운 건물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나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는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러 왔습니다. 큰 회의실은 기업인, 투자자, 자선단체 대표, 일부 언론사 등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며 들어섰다. 우리는 오늘 명성이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낮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문제, 즉 노숙자 어린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모두가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만 도와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날이 갈수록 도움을 청하는 편지도 많아지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아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박한 엄마들의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요. 라고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가난한 가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기금, 즉 비영리 단체를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단지 돈이나 자선 선물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일자리와 교육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에게 미래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방 안의 몇몇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 있었다. 한 중년 사업가가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의 계획은 일리가 있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잘 모르겠다.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고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나는 자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그들이 유인물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자선 활동을 하는 억만장자로 보지 않고 정말로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한 자선단체 이사인 한 여성은 당신이 정말 진지하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하고 채용할 수 있는 일련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응답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웃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싶은 모든 사람이 밟을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의는 많은 악수로 끝났습니다. 지훈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결심한 적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전화를 받았다. 혜린이에요. 지훈 삼촌.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오늘은 어머니가 기뻐서 밥까지 지어주셨어요. 지훈은 웃었다. 좋아요. 이제 안심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혜리는 소리치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삼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 당신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그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단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다시는 당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지훈은 혜린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기회 분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1년의 지원 프로그램이 구현되었습니다. 기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갈 기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가족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기 전에 임시주택에 배치됩니다.
지훈 씨는 이번 프로젝트의 창업자로서 뿐만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각 계획에 직접 참여하며 펀딩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움직임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던 그의 비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떠돌고 있어요. 지훈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억만장자 지훈의 자선인가 아니면 속임수인가 라는 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아래 이미지는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냉소적입니다. 그의 조수는 화를 냈습니다.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고소할까요? 지훈은 신문을 내려놓은 채 눈빛을 차분하게 했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들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명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쓰는 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는 일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게 놔두면 우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족은 점차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고 무엇보다 진정한 도움의 새로운 물결이 사회에 퍼집니다. 이날 지훈 씨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돕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직업훈련 시설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혜린이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눈을 반짝이며 지훈 앞에 섰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됐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짐이 아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훈은 웃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넌 스스로 일어섰어. 혜린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지훈 삼촌, 우리 엄마가 첫 달 월급 받으면 맛있는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웃었다. 그럼 꼭 오실 거예요. 센터를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뉴 아퍼투너티즈 쿼터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직업, 교육 및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수백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야기는 숫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혜린이 어머니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혜린은 달려들어 마치 친척을 안아주는 어린아이처럼 그를 꼭 껴안았다. 오랜만이에요. 지훈 삼촌 오셨어요. 혜린이 소리쳤다. 지훈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물론 내 엄마가 약속한 식사는 놓칠 수 없지. 혜린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자 그녀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완성도 높은 따뜻한 밥 한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아 눈앞에 놓인 밥 쟁반을 바라보았다. 생선조림, 시금치국, 계란 후라이 한 접시. 단순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 중 하나였습니다. 지훈 삼촌, 아시죠?
해리는 방금 그릇에 생선 한 마리를 집어넣으며 소리쳤다. 내 어머니는 이제 의류회사의 정식 직원이시구나. 그리고 너는 곧 새롭고 아름다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거야. 지우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솟아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리는 여전히 길가에 가느다란 희망을 품은 채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집이 있고 미래가 있고 더 밝은 삶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리는 발코니로 손을 내밀었다. 지훈 삼촌,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나는 때때로 기적이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지우는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기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지만, 때로는 작은 행동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준 것은 아마도 혜린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세요. 해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그리고 지우는 자신의 여정이 결코 무의미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혜린이 같은 사람이 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할 테니까요. 억만장자 지훈과 어린 소녀 혜린의 이야기는 감정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동정심, 결단력, 변화의 힘에 대한 많은 심오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날 지훈이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혜린과 엄마는 여전히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는 때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이야기는 친절히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임을 확증합니다. 지훈은 혜린에게 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들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주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의 가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과 인내가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바라며 때로는 당신이 누군가의 삶의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